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체계적 문헌 검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체계적 문헌 검색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 전략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체계적 문헌 검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문헌 검색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문헌 검색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기 위한 검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란 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주제를 구조화하여서 논문을 찾아 리뷰하고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메타아날리시스는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선정된 연구 자료들이 근거가 양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경우 통계적으로 합성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메타아날리시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진행된 의학, 간호학, 약학 분야의 연구들이 있다면 그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해서 논문들을 수집한 다음에 질병이나 진단, 치료, 간호법, 약물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논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논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문헌 고찰과 체계적 문헌 고찰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연구 질문 부분에서 비체계적 문헌 고찰에는 연구 주제가 대부분 넓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대부분 주제들이 명확하고 세부적이고 특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검색 전략 부분에서도 비체계적 문헌 고찰은 검색 전략이라든지 검색 DB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전략으로 검색이 됐는지, 어떤 DB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내야만 하고요. 그리고 논문을 선택하실 때에도 비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문헌을 선택한다면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어떤 일정 기준을 근거를 삼아서 논문이 축출이 되고 리뷰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체계적 문헌 고찰은 양적 결합, 논문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메타 분석까지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색 전략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전략 수립은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임상 질문을 구조화하는 거. 구조화한 임상 질문을 가지고 검색어를 선정하고 검색어가 선정이 되면 검색 전략을 수립합니다. 검색 전략이 수립이 되면 각각 DB에 맞게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상 질문의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질문의 구조화는 여기 보시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군입니다. 어떤 환자 또는 어떤 대상군을 다루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병 환자인지 아니면 당뇨병 환자인지 질환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면 좋고요. 또한 노인인지 여성인지 아이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하위군들이 또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티나가 있다면 레티나의 하위에 블러드 레티나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재가 있는데요. 중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 치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약물인지 B라는 약물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중재 연구, 모바일 중재 연구인지 셀프 매니지먼트의 중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교라고 하는데 어떤 중재법을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것들이 있다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약물과 B라는 약물을 비교한다 라고 하실 때에도 여기에 비교군에다 넣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걸 보고 싶은지 명확하신다면 이것도 구조화하여서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키워드 선정이나 검색 쿼리나 각각 DB에서 검색할 때부터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임상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미리 좀 고민하시고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고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킬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조화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상은 명확하게 고관절 환자라는 게 나와 있죠. 중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루코사민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글루코사민 치료 중에서도 황산 글루코사민이 있을 수도 있고 염산 글루코사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대조에서는 위약이라는 게 있고요. 비스티레올성 소염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컴에서는 요건 이제 결론으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고 변수가 명확하다면 거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웃컴에 통증 완화가 있다든지 또는 관절 소실에 대한 부작용, 이런 지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변수들이 명확하다면 이걸 검색어로 선정하고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실 때 유의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연구 대상의 질병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환자에 대한 리뷰를 하고 싶다 하면 이게 수술 후인지 수술 전인지 수술 전에 알코올 환자인지 아니면 담배에 관련된 환자인지 수술 이후의 예후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제외할 대상이 좀 명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제외하실 건지 아이 중에서도 18세 미만을 제외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제외 사항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 또는 세팅, 진단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병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병원인지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있는지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의 일반적 특성, 환경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한을 드실 때 연구자가 그냥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제외했으면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제외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질환 환자 중에서도 어떤 군은 제외하고 어떤 군은 연구를 하겠다고 하실 때 투레틱 이런 장애들은 나는 제외하겠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만 난 보겠다 할 때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외가 됐는지를 좀 명확히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주제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키워드가 선정이 되고 체계적으로 문헌 검색을 할 수 있고 리뷰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같은 유의사항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 관련된 문헌 고찰을 하겠다. 어떤 분이 이제 주제를 이렇게 들고 왔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구 대상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중재를 하겠다고 할 때 구체적인 어떤 중재를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키워드를 뽑아내기가 매우 어렵고요. 체계적 문헌 검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다시 주제를 선정해 왔는데요.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해왔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그대로 나아가고요. 테크놀로지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중재에서도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 기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이올로지 부분에 대한 발전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중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모바일 중재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 문헌 검색하기에 좋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 선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는 통제어와 자연어를 선정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선정이 되면 그 키워드에 자연어가 어떤 것인지 통제어가 어떤 것인지 전부 찾아서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제어는 적절한 문헌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통제어고요. 인덱스 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펀메드의 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에 대한 부분은 펀메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자연어 검색도 진행을 하는데요. 자연어는 이제 저자 키워드라든지 또는 메시 용어로 검색이 될 수 없는 자연어라든지 또는 메시 용어의 색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자연어 검색을 합니다. 또한 자연어 검색을 하는 이유는 최근 논문들이 색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메시 용어로 색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논문들도 검색을 할 때 자연어 검색을 하고요. 또한 새로 생긴 키워드, 새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메시 용어로 색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자연어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 통제어가 각각 DB마다 다 달라서 통제어에 대한 것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펀메드는 메시가 통제어라면 EMBase는 ENT리가 통제어고요. 오비드 매들라인도 메시가 통제어, 그 다음에 코코넛 라이브러리도 메시가 통제어입니다. 시널에서는 시널 서브젝트 헤딩이 통제어고요. 이런 것들을 인덱싱 텀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체계적 문헌 검색할 때에는 이 텀을 이용해서 반드시 검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소로스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가 있다면 이 시소로스에 있는 텀을 하나를 넣음으로 인해서 관련된 모든 논문들이 한꺼번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 문헌 검색을 하실 때에는 이 통제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생활 개선에 따른 혈당 개선에 대한 주제인데요. 연구 주제가 있다면 첫 번째 컨셉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컨셉으로 나눠서 첫 번째 주제 컨셉이 정해지면 그것에 관련된 키워드, 시노님들을 모으고 두 번째 컨셉 키워드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관련된 키워드, 세 번째 컨셉이 정해지면 그것에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하고 네 번째 컨셉,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조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2형 당뇨병 환자, 생활 개선에 따른 혈당 개선이라고 하면 첫 번째 컨셉은 제2형 당뇨 환자가 되고요. 제2형 당뇨 환자에 관련된 동의어들 또는 메시어들, 시노니미 같은 것들을 이제 찾고요. 생활 습관 개선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또 어떤 거 있는지, 세 번째 컨셉, 혈당 결과에 대한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컨셉들을 주제 키워드와 통제어, 자연어를 찾아서 검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컨셉의 페이션트가 제2형 당뇨 환자이면 그것에 관련된 통제어, 메시어는 뭐가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유의어는 뭐가 있는지 찾고요. 두 번째로 생활 습관에 대한 통제어는 뭐가 있는지, 메시어는 뭐가 있는지, 자연어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셉, 아웃컴의 혈당 결과를 본다면 혈당 결과에 대한 통제어, 자연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어는 시소로스, 메시나 엔트리 텀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요. 자연어 같은 경우는 타이틀 압스텍 검색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TW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필드가 TW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타이틀 압스트랙은 필드가 타이틀 압스트랙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키워드가 타이틀에 있거나 압스트랙에 있으면 검색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색어 선정의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주제는 미디피레니안 스타일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카디오베스큘라의 어떤 이제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한 주제로 된 논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디피레니안 다이어트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그 다음에 카디오베스큘라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검색어를 선정하실 때 미디피레니안 스타일 다이어트라면 그냥 미디피레니안 스타일이란 키워드만 쓰면 되는 건지 다른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디오베스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카디오베스큘라, 카디올로지만 생각하면 되는 건지 다른 키워드가 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여기에 첫 번째 키워드는 카디오 별 이렇게 넣어서 절단 검색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베스큘라, 카디올로지 이런 것들이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카디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른 키워드 벤트릭이라는 단어도 쓰고 아이식 이런 단어도 썼습니다. 스트로크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래서 카디오베스큘라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유의어들을 여기 찾아서 넣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피레니안 스타일 다이어트라면 미디피레니안 단어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루트라든지 또는 레듐이라든지 또는 빈이라든지 피쉬, 그 다음에 씨푸드, 셀피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미드피레니안 스타일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모든 채소, 야채, 곡물들에 대한 키워드들도 넣어서 포괄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하실 때 모든 키워드를 선정해서 검색을 하셔야 체계적 문헌 검색을 하시기에 용이하십니다.